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심장부 피렌체로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곳에는 서양 정치 사상에 가장 논쟁적이고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권모술수를 의미하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를 낳았습니다. 그의 저서 군주로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지도자들에게는 비밀스러운 지침서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악마의 책으로 불리며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악을 숭배한 사상가였을까요? 아니면 분열과 외세의 침략으로 혼란에 빠진 조국 이탈리아의 통일을 염원하며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적나라하게 꿰뚫어본 현실주의자였을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선하고 이상적인 원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목소리를 빌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권력의 본질, 그 냉혹하고도 영원한 5가지 법칙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혹은 가슴 깊이 파고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권력.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약자의 심장은 두려움에 떨리고 강자의 심장은 야망으로 뜨거워진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권력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빼앗고 쟁취하며 순진한 자들의 손에서 폭력적으로 잡아채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무자비한 자만이 그것을 굳게 줄 수 있다. 이 세상은 몽상가나 이상주의자, 혹은 선량함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다. 아니, 이 세상은 권력의 잔혹한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쓴가면 뒤에 본 모습을 꿰뚫어보며 결정적인 순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하는 자들의 것이다. 나는 양떼처럼 순종적이거나 안락함에 취해 있거나 현실에 순응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필요하다면 도덕이라는 환상을 기꺼이 벗어던지고 자신의 운명을 쟁취하기 위해 손을 더럽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나약한 자들은 나의 말을 희석시키려 했었다. 나를 잔인하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 그들은 틀렸다. 나는 단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정직했을 뿐이다. 인간이란 본래 변덕스럽고 은혜를 모르며 기만적이고 두려움과 이기심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 위에 서서 당신의 운명을 지휘하고자 한다면 교회나 법정, 학교에서 가르치는 환상이 아니라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진짜 법칙을 터득해야만 한다. 내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밝힐 법칙들은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효과적인 무기다. 이 법칙을 무시하면 당신은 짓밟힐 것이고 받아들이면 당신은 정상에 오를 것이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5가지 권력의 법칙을 가르치려 한다. 이 5개의 기둥은 당신을 군중 위로 끌어올리고 세상의 배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다른 누군가의 게임판 위에 놓인 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 스스로가 플레이어이자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설계자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법칙. 아무도 믿지 마라. 이 말을 당신의 목숨이 달린 것처럼 마음에 새겨라. 실제로도 그러하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 잘못된 믿음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충성스럽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야망, 자신의 두려움에 충성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변하는 순간 그들의 충성심 또한 변한다. 오늘 당신에게 헌신을 맹세했던 자가 내일은 당신의 적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아첨꾼의 말, 동맹의 약속, 친구의 맹세를 믿는 것은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영원하고도 어리석은 실수다.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신뢰는 순진한 자들의 언어다. 권력은 믿음이 아니라 경계심과 회의, 그리고 통제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배신하기 쉬운 것이다. 그것은 의리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 뛴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 끊임없이 계산한다. 충성심이 불편해지는 순간 가장 가까웠던 신복조차 주저없이 당신을 배신할 것이다. 배신은 외회가 아니라 규칙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결코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한다면 당신은 가장 의심하지 않았던 자의 손에 끝장날 것이다.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신중하게 관찰하라. 당신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당신의 진짜 생각은 깊숙이 숨겨라. 그 누구도 당신의 약점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 신뢰는 아주 조금씩만 나누어 주어라. 그마저도 당신을 잃는 것이 당신을 배신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충성심을 애정이 아니라 이익에 묶어두어라. 한 남자의 생존이나 재산이 당신의 성공에 달려있다면 그는 진실하게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둘러싼 자들의 이해관계를 분열시킨다. 당신의 조언가, 장군, 신하들이 당신을 불신하는 것보다 서로를 더 불신하게 만들어라. 스스로 분열된 집은 바로 설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당신 주변 사람들이 처해야 할 상태다. 그들이 서로를 두려워하면 그들은 안정을 위해 당신에게 매달릴 것이다. 그들이 음모를 꾸민다면 당신을 배신하기 전에 서로를 먼저 배신할 것이다. 분열은 당신의 동맹이며 당신 아랫사람들의 단결은 당신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역사의 무덤은 너무 많은 것을 믿었던 통치자들로 가득 차 있다.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믿었고 교황들은 추기경들을 믿었으며 메디치 가문은 그들의 은행가들을 믿었다. 그들 모두 배신당했고 한때 형제라 불렀던 자들에 의해 파멸했다. 감정은 권력의 계산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 감정은 눈을 멀게 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대로 보게 만든다. 그런 자는 도살장으로 조용히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누군가 당신을 한번 충실히 섬겼다고 해서 영원히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감사는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다. 오늘의 영웅은 야망이나 기회가 찾아오면 내일의 반역자가 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동안에만 은혜를 기억한다. 상황이 바뀌면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당신을 버리고 비방하고 파괴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는 것에는 커다란 자유가 따른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변덕과기만에 취약하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의 연극에 등장하는 꼭두각시가 되기를 멈춘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은밀하게 행동하며 두 눈을 크게 뜨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는다. 당신이 경계를 늦추는 순간을 기다리는 웃는 얼굴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느니 차라리 혼자 안전한 것이 낫다. 두 번째 법칙. 적은 완전히 섬멸하라. 자비는 시인이나 성직자에게나 어울리는 아름다운 단어다. 권력을 추쫓는 자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와 같다. 야망이 들끓는 잔혹한 경기장에서 당신의 적에게는 어중간한 조치도, 타협도, 두 번째 기회도 있을 수 없다. 공격할 때는 너무나 완전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여 보복의 가능성 자체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상처 입은 적은 위험한 적이다. 굴욕을 당한 경쟁자는 복수심에 불타는 경쟁자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간신히라도 서있게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패배의 잿더미 속을 기어다니며 그림자 속에서 힘을 모아 언젠가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나는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왕국에서 이를 목격했다. 패배한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군주는 고귀한 의도로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 기억하라. 살려두는 것은 미래의 위험을 초대하는 것이고 짓밟은 것은 영원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비는 감사를 낳지 않는다. 원한을 낳을 뿐이다. 당신이 아무리 관대하게 대하더라도 당신에게 패배한 자들은 결코 당신의 승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미소를 짓고 허리를 숙이고 당신의 손에 입을 맞출 것이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을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을 것이다. 희망은 패배한 적의 손에 들린 가장 위험한 무기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빼앗아라. 뿌리째 태워버려라. 그들의 군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 의지, 그리고 부활의 꿈까지 모두 파괴하라. 우리 역사 속에서도 냉혹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조선의 태종 이방원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형제들까지 제거해야만 했다. 그는 권력의 비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설픈 동정심이 결국 더 큰 피를 부른다는 것을 그는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적이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은 미래의 재앙의 씨앗이다. 경쟁자를 물리쳤을 때는 저항의 기억조차 남지 않도록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그들의 자원을 파괴하고 동맹을 끊고 명성을 망가뜨리고 사기를 꺾어라. 그들의 패배가 감히 당신에게 맞서려는 다른 모든 자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라. 공포는 감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는 통치자에게 대항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생존자를 남기지 않는 주인을 상대로 목숨을 걸기 전에 2번 생각할 것이다. 권력은 친절함이 아니라 반란이 곧 파멸로 이어진다는 냉엄한 확신에 의해 유지된다. 물론 불필요한 추문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파괴할 만큼 현명해야 한다. 여론은 관리해야 할 힘이다. 적을 짓밟을 때 그것이 정의롭고 필연적이며 심지어 올바른 일처럼 보이게 하라. 세상이 당신을 피해 굶주린 폭군이 아니라 운명의 손길로 보게 하라. 당신의 무자비함을 필요성, 국가의 안위, 질서라는 도덕적 명분 뒤에 숨겨라. 적을 완전히 짓밟은 것은 그들을 위한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 당신의 왕국, 당신의 야망을 위한 자비 행위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를 보장하며 저항이란 부질없을 뿐만 아니라 자살행위라는 것을 남은 자들에게 가르친다. 3번째 법칙. 덕을 갖춘 듯 보이되 무자비해져라. 이 세상에서는 강력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또한 고결해 보여야 한다. 권력 게임은 단지 힘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식으로 이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만질 수 없는 실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외양은 모든 것이다. 당신이 미덕, 정의, 정직, 연민의 가면을 쓴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칭송하고 따르며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미덕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면 당신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현명한 자는 이중생활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수면 아래에서는 무자비하게 행동하면서도 수면 위에서는 순수함을 투영하는 것이다. 군주는 자비롭고 신의가 있으며 인간적이고 정직하며 신앙심이 깊어 보여야 한다. 하지만 필요가 닥쳤을 때 정반대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인간은 단순한 존재다. 그들은 겉모습에 쉽게 속고 그 이면을 거에 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질서와 경건함, 그리고 힘을 보는 한 만족한다. 당신이 문 뒤에서 잔인하고 교활하며 계산적이라는 사실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고 싶어 한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성인의 가면을 쓰고 군주의 비수를 휘둘러라. 그들에게 촛불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불을 질러라. 도덕은 권력의 장애물이 아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무기가 된다. 그것은 의심을 무장해제시키고 반대를 중화시키며 대중의 충성을 이끌어낸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국을 확보하는 동안에도 말이다. 물론 기만에 부주의해져서는 안 된다. 가면이 살짝 벗겨지거나 추문의 속삭임이 들리거나 의복 아래 숨겨진 무자비한 짐승의 모습이 언뜻 비치는 순간 수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탑이 무너질 수 있다. 당신의 더러운 일과 당신 자신 사이에는 항상 여러 겹의 막을 두어라. 대리인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을 지게 하라. 당신의 적들이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동안 당신은 미덕의 상징으로 남아있어라. 잔혹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조용히 처리한 뒤 희생양을 공개적으로 처벌하여 당신 자신을 오점으로부터 정화하라. 역사는 순수한 자들에 의해 쓰이지 않는다. 승리한 자들에 의해 쓰인다. 그리고 승리자란 무자비하게 행동하면서도 고결하게 보이는 신성한 춤을 통달한 자들이다. 당신이 연기하는 역할과 당신이 사는 진실을 결코 혼동하지 마라. 우아하게 가면을 쓰되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네 번째 법칙. 이야기를 지배하라. 권력은 단지 힘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 즉 서사를 통제함으로써 쟁취되고 유지된다. 승자는 가장 강한 일격을 날린 자가 아니라 세상이 그 일격에 대해 어떻게 믿게 만드는지를 통제하는 자다. 영향력을 위한 전쟁에서 인식은 진실보다 강력하고 서사는 현실보다 강하다. 이것을 이해하라. 이야기를 만드는 자가 대중의 정신을 지배한다. 정신을 지배하는 자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군대를 지휘한다. 만약 당신이 서사를 통제하는 데 실패하면 당신의 적들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쓸 것이다. 당신을 악당, 폭군, 괴물로 그리면서 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버리면 당신의 행동이 실제로 얼마나 고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왕좌를 쟁취하는 것과 똑같은 무자비함으로 펜을 쟁취해야 한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에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신성화하며 영화롭게 하는 서사가 동반되어야 한다. 적을 파괴할 때는 정의의 심판으로 포장하라. 반란을 진압할 때는 평화 수호로 제시하라. 동맹을 배신할 때는 더 큰 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선언하라.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만이 중요할 뿐이다. 위대한 통치자들은 언제나 이 법칙을 통달했다. 알렉산더는 단지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운명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나폴레옹은 단순히 정부를 전복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럽의 해방자라는 사상을 퍼뜨렸다. 적들이 당신을 규정할 여지를 남기지 마라. 다른 어떤 버전도 살아남지 못할 때까지 당신 버전의 사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라. 서사를 통제하려면 가능한 모든 도구를 통달해야 한다.
당신을 칭송할 예술가, 작가, 지식인들을 후원하라. 반대하는 목소리는 억압하라. 항상 노골적인 폭력이 아니라 불신, 조롱, 혹은 전략적인 주의 분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서사는 순전히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라. 인간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당신의 행동을 명예, 안전, 번영, 정의의 언어로 포장하라. 당신의 성공이 곧 그들의 성공이고 당신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이며 당신의 생존이 그들의 생존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서사를 통제하면 역사를 통제하게 된다. 역사를 통제하면 운명을 통제하게 된다. 적들이 사실로 당신과 싸우게 놔두어라. 당신은 믿음으로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최종 분석에서 진실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믿는 이야기가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 그들이 믿는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인지 확인하라. 5번째 법칙.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어라. 가장 현명한 통치자는 권력과의 근접성이 모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적과의 근접성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친구를 가까이 두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정한 위협은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반대하며 그림자 속에 숨어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자들로부터 온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력의 대가가 항상 적들을 멀리 두지 않는 이유다. 적을 가까이 둔 자는 피할 수 없는 배신을 통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을 가까이 둠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생각, 계획, 그리고 약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의 욕망과 야망, 그리고 그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조선의 왕들이 정적들을 감시하기 쉬운 조정의 요직에 앉혔던 것을 생각해보라. 이는 그들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기 위함이었다. 적들은 자신들이 아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고 그들의 움직임이 숨겨져 있다고 믿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은 그들이 취하는 모든 단계를 예측했다. 당신은 이미 한 수 앞서 있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 법칙이 당신의 신뢰를 내주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에게 애정을 보이라는 뜻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적수들을 손이 닿는 곳에 두어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동기를 이해하며 때가 되었을 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의미다. 당신은 지켜보는 그림자다. 그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그들의 존재 안에 있는 것이다. 적을 가까이 둘 때 당신은 통제권을 유지한다. 그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다음 수를 예측한다. 그들의 계획이 실행될 기회를 갖기 전에 그것을 깨뜨린다. 적을 가까이 두어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권력의 5가지 법칙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그의 냉철한 목소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과거의 냉소적인 조언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과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일까요?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와 평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